그 3기 신도시에도 아마 하반기에 좀 물량이 나올 것 같고요. 좋은 입지들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그쪽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접근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미혼 청년과 젊은 세대분들한테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청약제도 개편안이 나온 거예요. 분명히 이게 지나고 나면 4050들이 차별화 얘기하시면서 이 조정은 좀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이제 좋은 기회죠. 쉽게 말하면 2030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지금 무주택자들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가요? 절대로 기다리는 건 아니고 일단 아까 해당되는 분들, 신생아에 해당되는 분들 활용해야죠. 좋은 조건이니까. 근데 주택가에 너무 범핑된 지역이다 그러면 좀 참으시는 거고, 말씀드린 중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지역별로 지금 차별화가 돼서 어느 지역들은 막 30, 40% 조정받은 데들이 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곳들은 충분히 접근해 볼만 하겠죠. 그리고 공공분양 물량도 입지가 좋은 곳에 좋은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하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해보셔야죠. 왜냐하면 공공분양의 분양가는 시세 대비 80%라는 기본 가이드를 일단 두고 있잖아요. 그럼 20% 갭이 있잖아요. 그 신축이잖아요. 이런 걸 계산을 스스로 해보셔야겠죠. 무조건 뭐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본인 지역에서 맞게, 본인 지역에 근데 입주 물량이 많아요. 공공분양이 1000개가 있는데 입주 물량이 10,000개가 있어. 근데 살 사람이 한 500명. 그럼 나오면 내려가겠죠? 그럼 좀 기다려봐야죠, 그건. 그러니까 이런 방송에서 질문해서 사지 마라, 사라, 이거 단정 짓는 거는 그거 성급하거나 좀 어떻게 보면 건방지다 그럴까요? 건방진 표현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음을 갖다 말씀드리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전제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흐름만 말씀드려서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공공분야 이런 건 접하시고, 민간 분양도 마찬가지예요. 민간 분양은 분양가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분양가 자유를 던진 바람에. 근데 어느 순간에 미분양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례를 들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2009년도에도 똑같이 이 2사 대책이 나왔습니다. 2023년도에는 13 대책이 나왔죠. 2사 대책이 나오고서 분양이 이렇게 또 살아납니다. 살아났는데 서울 수도권도 다 살아났어요. 그때는. 지금 비슷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삼화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거든요. 부산 상호저축은행하고 PF 현장에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심리가 가라앉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12년, 13년까지요. 서울 수도권의 입주 물량. 아까 2009년도에 분양했잖아요. 10년, 11년, 12년 입주잖아요. 입주장에 서울에서 수도권하고 서울에 30에서 40%가 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경제가 정말 살아나면 올라갈 수가 맞겠지만, 경제가 만약에 지금 뭐 환율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불안한데, 만약에 약간의 쇼크를 살짝 받는다 그러면, 게다가 PF 문제가 한 번에 팍 터지지는 않지만 조금 큰 데도 툭툭툭 자빠진다고 하면 심리는 일단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현재 민간 분양의 고분양가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본인이 능력이 될 때만 접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따라가서 올라갈 거다라는 건 두 가지 갈래가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정말 충격이 크거든요. 그거는 중도를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경매 시장을 좀 보시면 경매 물건 많잖아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저렴하게 경매 물건을 많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활용하시면 주택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 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장 속에서 좋은 물건들이 저렴하게 나오는 경매 시장도 있고, 뭐 공공분양도 있고, 이런 거 접하시고 이걸 다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지. 그리고 본인에 맞게 본인이 신생아론에 해당되면 100% 활용하셔야 되고, 이렇게 본인에게 각자 도생, 이 표현으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분양 관심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할 곳이 있으실까요? 특정한 지정을 찍는다라면 일단 3기 신도시 말씀드리고요. 젊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이번에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나눔형 선택형이 있잖아요. 둘 다 상품의 형태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 형태로 그 3기 신도시에도 아마 하반기에 좀 물량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좋은 입지들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그쪽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접근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입지가 좀 떨어진 곳들은 분양가 체크를 좀 하시고요. 요새 LH가 살살 국민을 위한 분양가가 아니라 이상한 분양가를 자꾸 던져서 제가 약간 조금 헷갈리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LH라고 해서 저 100% 국민을 위한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워낙 여론의 포커스를 받다 보니 관심을 받다 보니까 약간은 좀 여론을 의식한 분양가로 나갈 것 같은데 나머지 지역들은 살 타고 올라가지고 좀 올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LH도. 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 좀 잘 체크하시면서 그 공공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나눔형 선택형의 뭐 특징들 다 아시겠지만 나눔형은 이 공형이란 말이야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가 나면 LH도 손해가 날 텐데 반감되잖아요. 손해가. 근데 일단 편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이익형일 때도 안정적으로 70%는 세율을 가니까 좀 괜찮고 선택형은 6년 정도 충분히 편안하게 사시다가 그때 가서 결정하니까 또 다른 장점이 있죠. 주택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 그러면 그래도 6년이 끝나서 선택을 안 하더라도 임차 기간을 좀 늘려줘요. 그러니까 임차에 대한 안정성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제가 볼 때 시스템이 이미 전 정부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 그럼 그 전 정부가 하던 거를 이번 정부도 한다는 건 좋은 시스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시스템이 왜 피곤하게 바꿔서 또 새로 발표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번이 거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 일단 마지막 어떤 장식을 하는 것 같고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대조를 개편할 텐데 현재까지는 되게 좋은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쉐어 형태만 좀 LH가 많이 가져올 게 아니라 국민한테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공공분야에서. 그래서 나눔형 선택형에 대해서 특히 신혼부부하고 젊은 분들한테 비중도 지금 특공으로 많이 늘려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야 되고 일반 4050 세대들은 좀 차별화 느끼시지만 다행히 일반 분양형에다가 좀 30% 정도 물량을 좀 많이 비치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 언제가 좋을까요? 분양 시기는 제가 볼 때 하반기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바쁘셔서 모르시니까 작년 연말에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주택산업연구원은 뭐냐면 건설회사 사장님들의 시장 상황, 사업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연구해서 주택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건설회사 사장님들의 어떤 뜻이나 상황들이 파악이 잘 되겠죠. 근데 최근에 땡땡땡이란 분이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장으로 오셨는데 12월에 이제 전체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워딩이 있습니다. 워딩이 뭐냐? 정부만 인허가를 빨리 해주면 우리는 즉시 공급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신도시에 대해서. 그럼 얘기 정리됐죠. 그리고 한 달 뒤에 LH가 발표합니다. 신도시를 좀 빨리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워딩이 맞죠? 저는 그 12월에 이가 나왔을 때 제가 제 개인 유튜브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분명히 어쩌면 봄에 많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신혼부부 이 포퓰리즘의 어떤 이런 게 연결되면서 청약시대들을 조금 더 바꿨잖아요. 신혼부부를 좋게. 그 과정 때문에 분양이 안 됐어요. 최근에. 분양 물량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하려던 것도 몰려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더 할 가능성이 많죠.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연구원장이 하반기에는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를 이미 던졌고 LH가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빠르면 6월부터 그래서 그보다 먼저 아니면 늦어도 하반기에는 무조건 물량이 이제 나오는구나. 그럼 만약에 늦어져도 내년 초에 나겠구나. 이게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하죠. 보상을 이미 다 해준데 왜 땅을 놀려요? 그 직무유기예요. 이게 뭔가 좀 코드가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량이 이제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계양을이나 부천 대장동이나 다 고양 창릉이나 이제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조금씩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 관심 가지시면 제가 볼 때는 6개월, 1년 안에 기회에 한번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있으시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약 조건이 완화되었는데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완전 기회죠. 하나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일단 전체적인 비중에서 청년층에 해당되는 비중의 어떤 공급량을 대폭 늘렸어요. 이 미혼 청년 이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있다 그랬잖아요. 나눔형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분양받을 때 저렴하게 받는데 5년 동안 필수 거주 의무를 하고 나가게 될 때는 만약에 차익이 생기면 70%는 본인이 가져가고 30%는 정부가 이렇게 쉐어하는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물량이 50%, 55%가요. 신혼부부하고 미혼 청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물량이. 거의 혜택이에요. 그래서 4050 분들이 차별을 느낀다고 느끼시는 거 진짜 저도 인정해요. 그 정도로 지금 이번 정부가 좀 과도할 정도로 사실 연령대별로 비중을 따지자면 미혼 청년하고 신혼부부들한테 한 30%, 35%가 맞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걸 55%까지 나눔형에 넣고 선택형도 보면은 우리 특공이라고 있잖아요. 특공이 대부분 차지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걸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특공을 다 합해봤자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반 공급이 10%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60%예요. 선택형도. 그러니까 저는 제하고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거기 생애 최초가 좀 빠져요. 선택형 같은 경우에. 그래도 40%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미혼 청년과 젊은 세대 분들한테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청약제도 개편안이 나온 거예요. 분명히 이게 지나고 나면 4050들이 차별화 얘기하시면서 이 조정은 좀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이제 좋은 기회죠. 쉽게 말하면 2030이나 신혼부부들한테.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한테 그래도 정부가 미래를 생각해서 한다고 좋게 생각하시고 공격적으로 이걸 왜 하겠어요? 좋은 상품이 아니면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만 LH가 약간 자꾸 더 봐달라고 애를 쓰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건 좀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되고 일반형은 그나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자녀 이런 거 다 합하시면 특공하고 이제 일반 분들한테 60%가 가요. 일반 분양형이 15만 전체 25만 원 공급해서 분배를 했으니까 조금의 균형성을 맞췄다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공부하시고 접근하시면 기회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공공분양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MB정부 때 예를 말씀드릴게요. MB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을 갖다가 강남 지역은 좀 더 비쌌잖아요. 거기에 50% 반값에 분양했다고 하고 나니까 시장이 쫙 하락했습니다. 대체 효과가 있으니까. 왜 지금 비싼 집을 사요? 저기 기회가 있으니까. 다 해당 안 되지만 다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희망사항이 있잖아요. 그 수요들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민간 분양 하실 분들도 일단 3기 신도시 분양이 다 끝날 때까지 해봅니다. 그동안은 민간 분양이 잘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 낮추겠죠. 올릴 수 있나요? 더 올리나요? 망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물량이 많아지고 공공물량의 입지가 좋은 곳에서 좋은 분양가의 분양이 많아지면 주택가격은 100%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 부부가 영끌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부부였는데 요즘 사랑이 깨지고 있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던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분양을 받으시거나 집을 파시거나 사시거나 할 때 의견 차이가 있으시면 두 분이 먼저 우리가 왜 살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 수단이 부동산이에요. 좀 커서 그렇지. 그 수단이 원래 그 본질을 깨트린 건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사고 났는데 맨날 이자 계산하고 힘들다 보니까 병이 생겨요.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또 조정될 때가 오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주택 가격은 약간 버블 상태가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조정이 될 때가 언젠가 오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조금 천천히 가잖아요. 그렇게 좀 넓게 보시고 건강 챙기시고 가족 챙기시면서 그 때를 기다리시면 이런 뭐 신사임당의 이런 유튜브 들으시면서 정보 들으시면서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면 결정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우리 인구 감소하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겁니다.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 때를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향 조정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라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